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어제의 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정말 밤사이에 할 얘기가 산더미같이 또 쌓였습니다. 항상 이사님 오시기 전날이면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를 한번 볼까요?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에 금리를 내릴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전날 FOMC에서 밝히면서 시장 투심이 좀 쭈그러들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메타를 중심으로 과연 AI 지출을 이 정도까지 늘리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강해졌죠. 뭐 차례대로 이사님은 어떻게 봐주실까요? 그 메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때문에 이제 약간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하게 캐펙스 증가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했고 네. 여전히 그 AI 투자에서 그 메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투자해서 뒤처지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봤을 때 존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 위기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AI 투자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게 지금 이제 실적 노이즈도 노이즈지만 지금 보여지는 흐름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중 정상회담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뭐 금리 얘기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큰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대거 몰려가지고 네.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좀 센티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뒤를 되돌아보니까 야, 이 정도 현금 흐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근데 네. 메타 입장에서는 그거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확실히 뭐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런 이제 셀론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사실상 새로운 뉴스가 없이 다시 한번 좀 기존의 논의 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약간의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뭐 FOMC 관련해서도 12월에 동결 가능성이 벌써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는데 이대로 뭐 동결 기조 확실하게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요즘 보면요, 그 연준도 그렇지만은 그 스탠딩 레포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얘기는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 약간의 유동성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물가를 걱정하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은 고용 역시도 최근의 동향을 보시면 감소하는 게 확연히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QT를 12월 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잖아요. 네. QT를 종료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글쎄요. 저는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요. 안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말처럼 어차피 임기는 내년 되면은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 시간에 뭐 한 달 시차 일지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가지고 어쩌면은 좀 급하게 올랐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11월 중에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게 뭐 QT를 중단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좀 버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밤사이에 노무라증권 측에서 12월에 동결을 한다 뭐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겁을 먹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도 한번 봐야 할 텐데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사실 뭐 29일 밤에 나온 내용들이죠. 이제 가장 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어제 자동차주들 초반에는 뭐 흐름 타고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후반 들어서 좀 약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몰고 올 만한 이슈는 아니었을까요? 일단 세론이 나온 거는 한국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한국 증시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먼저 나서가지고 판 경향이 있고 또 주가가 시작이 너무 세게 시작했습니다. 네. 거의 30만 원 목전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29만 원대 뭐 이 가격대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30만 원을 바라본다 그러면 한 번 얻어 맞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좀 모양 자체는 좀 애매하게 보기 좋지 않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팔았지만 엄청 팔았더라고요. 네. 예,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번 분기가 지난 분기죠. 3분기가 네. 현대차 실적 바닥이다라는 거죠. 일단 관세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적 바닥은 3분기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현대차의 액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네. 어저께 젠슨왕하고 3자 치맥 네. 미팅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 나왔었던 게 이제
그 엔비디아 쪽하고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 협업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어떤 그림에서 또 뭔가를 끄집어낼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경쟁국하고에서의 어떤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밸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밸류업이 제일 안 돼 있는 데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아, 그렇죠.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어저께 고점에서 맞고 빠지는 게 없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주식을 좀 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AI가 워낙에 핫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성장률이 올해 지금 영업이익 40조 나올까 말까 하는데 내년도 SK 하이닉스 80조, 90조 얘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현대차는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심축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밸류업이라는 게 싸네 해가지고 땡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서서히 시가총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없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약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현대차 지금 시각 기준으로 PBR이 0.63배 갈 길이 멀긴 하네요. 그래서 어제 실적 내용을 저도 한번 좀 자세하게 봤는데 뭐 컨퍼런스 콜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뭐 늘었지만 보니까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급감했거든요. 뭐 이게 관세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기아도 좀 비슷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적에서요. 네, 어저께 대신증권이 자료를 냈던데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4% 감소, 현대차는 네. 조금 늘었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으로 전년 비해서 36% 하락 전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세 때문이죠. 비슷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보시면 이거 실적 안 좋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쟁사들 가운데 혼다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 2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체력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체력과 제품 라인업, 그 다음에 향후에 로보틱스 산업으로의 확장,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다가 밸류업 이슈까지 갖다 붙여본다 그러면 현대차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4,000포인트를 넘어선 큰 장에서 네. 그 흐름을 타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뭐 시원하게 가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적 대안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앞으로의 어떤 먹거리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특성을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도 어제 삼성전자가 뭐 상당히 코스피를 많이 끌어올리는 주역이 됐습니다. 이 실적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보자면은 뭐 HBM4 관련해서도 샘플 테스트를 넘겼다. 뭐 한두 번은 아니지만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뭐 4분기에 낸드 전망이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사측 메시지가 있었긴 했지만 SSD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 낸드도 내년에 반등하는 그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그림은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캐펙스 투자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년 대비해 가지고 크게 키운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할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그 데이터 센터 사이클 때 한번 제대로 당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렸다가는 그 후유증을 감당을 못할 거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HBM 쪽으로 해가지고 웨이퍼가 워낙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HBM4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게 더 투입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레거시 쪽에 투입되는 웨이퍼량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그 물량 쇼티지가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HBM도 좋고 그다음에 레거시도 좋은 이상한 흐름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반도체 사이클이 그래도 내년까지는 일단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지만 그러면은 이제 AI 버블을 중심으로 그 전에 오픈 AI 쪽에서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밤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메타랑 오라클 쪽에서 AI 지출 논란으로 좀 크게 급락이 나오니까 이 오픈 AI 쪽에서도 두 가지 호재성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내년 하반기에 IPO를 준비 중인데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최대 나온다더라. 그거랑 뭐 오라클과 데이터 센터를 미시간주에 짓겠다. 굉장히 좀 교묘한 그런 타이밍인데 이것도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부러 주가를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지금 AI 사이클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미 행정부가 해야 되는 네.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 패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 행정부조차도 지금 나서가지고 트럼프 전 정부가 사실 칩을 세일즈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메타, 뭐 아마존 이쪽만 보시는데 한국도 소버린 AI 때문에 칩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게 한국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동에서도 이미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소버린 AI를 구축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AI 버블은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 흐름 관련해 가지고 걱정을 일부 업체가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거기도 현금 흐름이 좀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하다라는 정도인 거지 현금 흐름이 말라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노이즈가 있는 거는 좀 단계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인 거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스팅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는 뭐 오픈 AI가 1조 달러 내 머네해도 적자 상태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이거 건강한 의심 정도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거의 11년 만에 한국을 방한을 하면서 어제 중국 소비주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주, 엔터주 이렇게 있겠죠. 또 특히나 화장품주는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SNS에다가 이제 구매 인증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뭐 나도 약간 쓰고 있는 제품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네, 주가에는 트리거가 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실적이 백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저는 화장품이 다시 한번 한류 열풍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크게 열풍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왜일까요? 해요. 이미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만큼 따라왔고요. 사실상 그 원료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해 가지고 현지에서 ODM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한국 브랜드를 특별히 더 선호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해요. 오히려 이제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남미 이런 쪽에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엔터 같은 경우는 결국 한한령인데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부인하고 있는 쪽에서 우리가 풀어줄게라고 말할 리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쪽에서 한한령을 풀어주는 모습이 구체화되려고 그러면 결국 공연이 뭐 아이돌 중에서 빅네임이 공연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구체화돼야 되는데 최근에도 보면 공연을 진행을 하다가 취소된 게 한 두어 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풀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무 큰 기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풀어준다고 하면은 과거에 중국의 영향력이 좀 있을 때 엔터사들의 매출의 약 3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뭐 글로벌하게 이제 확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비중이 중국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엔터가 만약에 진짜로 공연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의 트리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이어서 중국 측에서도 약간 눈치를 볼 법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사에다가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이제 한화그룹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흐름 보였었죠. 앞으로의 영향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이게 군사 목적으로 핵을 사용하게 되려고 하면은요. 네. 법 개정 한미 간에 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한데.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필리 조선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건조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기술적인 어떤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됐을 경우에는 제품 라인업에 우리가 원자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산, 특히 조선 방산 쪽에서 또 하나의 무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옆나라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일본조차도 사실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그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중재 역할을 해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한데 네. 이거 자체가 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이제 핵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더 큰 뭐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겠잖아요. 네. 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큰 발을 하나 내디딘 거에서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아예 좀 승인을 했다는 거는 이게 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끌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법한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슈퍼위크가 지나고 벌써 이제 11월이 다가왔는데 뭐 앞으로의 11월 증시 전망 10월과 조금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돌아보면 굉장히 뜨겁지만 네. 냉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었고요. 그 가는 놈이 워낙에 작았고요. 수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수는 4,100선까지 왔는데 체감을 못하는 별로 분들이 되지 많죠.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 내 거는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이번 주가 그 각 행사의 클라이맥스였잖아요. 그렇죠. FOMC 또 에이펙 정상회담 거기서 한중 한미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뭐가 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어쩌면 네.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11월은 그래서 코스닥도 전통적으로 보면 11월, 12월이 괜찮았었거든요. 네. 약간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한번 캐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큰 이슈들이 다 마무리됨에 따라서 약간의 좀 숨고르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